21세기는 가상공간과 인공지능으로 표현되는 가히 뇌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아동학대 문제를 뇌와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문제를 뇌와 연결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주제가 혼내지 말고 마음을 알아주세요인데요. 이와 다르게 저도 이전에는 큰아이를 많이 혼냈어요. 좀 잘 키우라는 욕심이 지나쳤던 것 같아요. 물론 방법도 잘못됐고요. 큰아이가 6살인가 7살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뇌를 공부하고 뇌의 기능과 작용을 알기 시작하면서 혼내는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아이를 야단치는 목적은 사실 아이가 잘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뇌의 기능과 작용을 알게 되면서 아이를 잘 키우려면 야단을 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이를 야단치면요, 아이는 야단을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때 생존 본능이 발동하면서 생각하는 영역, 바로 전두엽이죠. 이 전두엽이 위축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전두엽이 축소되거나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차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큰아이에게 사랑과 이해로 접근하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큰아이는 지금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장을 멈춘 뇌를 가진 성인아이에 관한 생각을 함께 나눠볼게요. 성인아이와 관련된 책을 보면요. 심리학자 존 프리엘과 상담사 린다 프리엘이 저술한 엮이는 가정의 비밀, 성인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오래전 1991년에 출간된 책이지만 성인아이 분야에서 교과서와 같은 책이죠. 이 책은 성인아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인아이적 특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인아이란 말은 1969년 캐나다의 마가렛 코크 박사가 저술한 연구 저서에서 시작된 심리학적 개념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성인아이는 알코올 중독자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 또는 역기능적 가정,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일컬었습니다. 또한 이런 성인아이는 대를 이어가며 역기능 정서를 표출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죠. 순기능의 가정이란 사랑과 위로, 건강과 안정으로 이루어진 보금자리지만 역기능 가정은 분노와 미움, 학대와 폭력으로 얼룩져서 아이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됩니다.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쉽게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비롯해서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폭력 중독까지. 그래서 성인아이, 다른 말로 어른아이라고도 하는데요. 겉사람의 모습은 성장해서 어른의 모습이지만 속사람의 모습은 미성숙의 모습으로 아예 지나지 않아요. 얼마 전 일어난 일인데요. 7개월 된 영아를 굶겨 죽인 21살과 18살 젊은 부부 기억나실까요? 21살 된 아버지는 게임방에서 18살 엄마는 술집 모임으로 전전하며 서로 육아를 미루다가 7개월짜리 영아를 굶겨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죠. 이 젊은 부부야말로 전형적인 성인 아이들입니다. 이들 부부는 몸만 성인이고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지만 속사람은 가정에 대한 책임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은 생각할 것도 없고 자신의 쾌락만 추구하면서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했던 진짜 7개월짜리 영아보다 못한 성인 아이였습니다. 아동학대를 소재로 한 영화 한 편 볼까요? 2018년 10월에 개봉한 미스 백입니다. 어린 시절 엄마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전과자로 살아가는 주인공 백사가 몸과 마음에 깊은 흉터를 품은 채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그녀 앞에 나타난 어린아이. 아이 외모에는 학대의 상처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십 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었지만 성인 여성과 여자아이는 어린 시절 아동학대라는 공통된 경험으로 같은 심정을 느끼게 되고요. 이웃이던 백사는 가정에서 학대받고 내버린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선다는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는 원영이 사건, 또 고준희 양 사건을 비롯해서 4-5가지 사건이 합쳐진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영이 사건, 일명 평택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으로도 불리는데요. 의붓 어머니가 베란다와 욕실에서 원영이를 상습 폭행하고 추운 겨울 락스 원액을 아이 몸에 뿌린 뒤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죠. 또 고준희 양 사건, 이 사건은 친아버지와 내연녀가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으로 준희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암매장까지 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산 사건이었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실종 신고와 알리바이까지 조작해서 완전 범죄를 노렸지만 결국 치밀한 사기극은 들통나고 내연녀의 어머니까지 가담해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 그리고 사망, 거짓말과 은폐와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그야말로 파렴치한 사건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미스백 영화는 학대받은 아이가 지옥 같은 가정에서 구출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학대 사건은 비극적인 결말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역기능적 가정에는 반드시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뇌를 가진 어른이 힘없고 나약한 아이들을 상상 이상으로 학대를 합니다. 뇌와 관련해서 미성숙하다는 것은 사실 전두엽이 미성숙하다고 할 수 있고요. 전두엽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두엽은요, 생각하고 상상하고 판단하고 절제하고 배려를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전두엽이 망가지거나 미성숙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 절제도 힘들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약화되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인 아이는 뇌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뇌 기능을 알기 위해 뇌 구조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손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잖아요. 뇌의 3중 구조를 손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 두 주먹 사이즈가 두뇌 사이즈거든요. 바로 두뇌 속에 쏙 들어가게 되잖아요. 손가락을 피면 피질,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변연계, 기억과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다음에 뇌간, 손바닥은 뇌간, 손등은 소뇌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특별히 이 손의 구조를 통해서 뇌 구조를 알 수가 있는데, 손가락이 바로 이 피지를 나타내는데 이 피지는 4개 역으로 되어 있어요. 전두엽, 부정엽, 축두엽, 후두엽. 이렇게 이 피지는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영역이잖아요. 특히 전두엽은요, 이 앞이마라고 하는데 이 전두엽의 기능은 생각하고 상상하고 판단하고 절제하고 배려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생각을 못하게 되고 상상도 못하게 되고 배려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판단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또한 그 뇌는 신경회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몸의 성장과 함께 뇌가 성장하면서 신경회로가 바뀌게 되는데요. 무수신경에서 유수신경으로 바뀌게 돼요. 이 과정을 수초화라고 그러죠. 이 수초화라는 것은 이 전깃줄에 피복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전깃줄을 보면 안에 구리선이 있고 겉에는 전기절연장치인 피복이 감싸고 있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 피복이 없어요. 구리선 위주로 되어 있지만 성장을 통해서 피복이 입혀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수초화라고 합니다. 이 수초화가 이루어지면 신경 전달이 빨라지고 신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수초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초화는 감각신경계를 시작으로 해서 운동신경계 그리고 연합신경계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초화는 최종적으로 앞니마라고 불리는 전두엽에까지 이르게 되고 나아가서 소위 인당혈 안쪽에 전전두엽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춘기의 아이들이 질풍과 노도와 같은 이유도 이 수초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사춘기가 되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고민이 많아지죠. 이런 생각과 고민은 이 전두엽이 담당하는데 전두엽의 구리선, 수초가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구리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막 영역이 활성화되니까 막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줄 이렇게 그 절연장치 안 돼 있으면 그 구리선이 서로 나오면 스파크 있고 불도 나잖아요.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고 폭발작용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을 미친 중이라는 말도 표현하는데, 물론 이제 점점 나이가 어려서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춘기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초가 점점 이루어지다 보면 구리선에 피복이 입혀지고 전기도 정상적으로 흐르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안정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들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성인이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초화는 또 성인이 된다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20세를 전후해서 성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성인식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성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전두엽까지 또는 전전두엽까지 수초화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인이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절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전두엽의 기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개 중에는 이런 성장 과정에서 수초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그나마 부분적으로만 수초화가 이루어져서 미성숙한 뇌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인 아이들이죠. 몇 년 전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해요. 묻지마 살인은 계획살인과 달리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수원교도소 140여 명의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뇌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조사했더니 앞 이마의 뇌, 바로 전두엽이죠. 전두엽이 정상인보다 작거나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전두엽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하고 상상하고 판단하고 절제하고 배려하는 이 기능을 담당하는데, 상처를 받거나 공포에 놀라거나 충격적인 환경 또는 컴퓨터 게임이나 바보 상자라고 불리우는 TV를 오랫동안 시청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요, 이 전두엽이 약해져서 판단력도 절제력도 남을 배려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몸의 모습은, 겉의 모습은 어른처럼 보여도 마음과 뇌는 어린아이 상태로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성인아이 또는 어른아이라고 하는 거죠. 이외에도 성인과 아이의 뇌는 다른데요. 성인의 경우는 출력 단계, 아이의 경우는 입력 단계가 더 발달되어 있어요. 원래 이 두뇌의 기능이라는 것은 입력과 또 저장과 출력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어린아이 같은 경우 이제 교육의 단계라고 그러잖아요. 20세까지 계속 프로그램들이, 정보들, 데이터들이 입력하는 과정이 더 활발해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성인 이후부터는 이제 출력으로 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동안 배워왔던 교육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그 회로를 형성하게 되는데, 두뇌 회로로 형성된 회로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단계에서 어떻게 좋은 회로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돼서 출력의 단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동물과 사람의 뇌를 비교할 때 보통 80대 20이란 말을 써요. 동물의 같은 경우는 80%가 만들어져서 나와요. 사람은 20% 정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동물들 보면 금방 일어나고 금방 활동하잖아요. 아이는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야지만, 성인이 돼야지만 이제 정상적인 그 성인으로서 활동하잖아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단 말이죠. 그만큼 80%는 백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공백 상태로 태어나는 것은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어떤 훈련을 시키냐, 어떤 회로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뇌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환경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육 환경이 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아동학대의 문제를 잘 교육시키게, 바르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인과 아이의 뇌를 비교한다면 무수신경과 유수신경, 수초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런 과정이죠. 구리선만 나와 있는 경우 무수신경이라고 했는데, 무수신경은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고요.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수초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피복이 입혀지면은, 구리선만 있던 그 신경에 피복이 입혀지면 이제 안정도 되고 속도도 빨라지고 모든 생활이 원활해지는 것이 바로 성인과 아이의 뇌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전두엽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폭력과 이런 문제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엮이는 가정이 늘면서 성인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또한 디지털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디지털 엮이는 무섭게 전두엽을 망가뜨리고 있는데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전두엽을 지키기 위해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겠습니다.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혼내는 문제가 무엇을 망가뜨리는지 말씀드렸죠. 바로 전두엽을 위축시키고 미성숙하게 만듭니다. 반복되는 폭행과 언어폭력은요,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결국 이런 가정에서 자란 성인 아이가 또 다른 공격 대상을 만나면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저지르고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가상 공간과 인공지능의 시대로 가히 뇌의 시대입니다. 디지털 문명은 우리의 일상을 점점 편리하게 하지만 그 엮이는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디지털 문명은 우리의 뇌, 바로 전두엽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생각과 상상이 무너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절제력도 약해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이혼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재혼 내지 다양한 동거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21세기 가족의 의미는 꼭 내가 낳아서 키우는 혈육도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심각해지는 아동학대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겠고요. 성인 아이를 정상적으로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기에 전두엽을 강화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